시진핑은 건국 이래 최대라고 여겨지는 인민해방군 개혁을 단행해 톱다운 체제를 확립했다. 구조직을 개편하고 전략 무기를 다루는 로켓군을 중국의 전략 억지 핵심,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초석으로서 육, 해, 공군과 동등한 군종으로 격상시켰다. 미 항모는 접근할 수 없다고 인민해방군 간부들로부터 자신만만한 목소리도 들려온다. 로이터가 인터뷰한 중국 지도부와 관계 있는 인물과 인민해방군 오비 등 6명은 중국의 미사일 능력이 중국 연안의 미군의 접근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11척의 항모를 보유하는 반면 중국은 2척이다. 바다에서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면서도 전 인민해방군 대령은 전투가 되면 우리에게는 항모를 표적으로 하는 미사일이 있어 미군이 영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물론 중국 미사일 부대의 힘에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 신뢰성이나 탄두는 실전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1979년 중국과 베트남 전쟁 이후 중국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은 과거 20년 동안 다양한 전쟁으로 반복 사용되어 그 성능은 입증되었다.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발사 시설, 유도 시스템, 지휘 통제센터 등이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전자 사이버 공격에도 맞설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군사 분석가들은 통칭 항모 킬러의 탄도미사일이 실제로 중국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의 이동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해 명중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한다. 미군 사령관이나 인민해방군 중에는 중국의 미사일에 관한 보도는 그 공격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전 인민해방군 대령은 로이터의 미국의 미사일은 질, 양 모두 우리 미사일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 분석가들은 만약 우리가 정말 미국보다 앞섰다면 이미 대만을 해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3월 태평양군 사령관 당시 의회리 해리스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은 서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와 함선을 위협하는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국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증언했다. 적어도 미사일에 관해서는 중국이 우위에 있음을 미국이 공식 인정한 발언이다. 해리스가 경고한 대로 중국의 미사일 강화에 의해서 미국은 군사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를 강요당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사일에는 미 항모의 함재기에 의한 공격을 능가하는 사거리를 가진 것도 있다. 항모가 함재기의 작전 범위 밖에 머무르게 되면 작전 효과는 사라진다. 그렇다고 중국에 너무 많이 접근하면 항모 자체가 위험해진다. 중국 본토 근처의 전쟁에서는 더 이상 항모가 쓸모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최근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시나리오가 미군을 괴롭히고 있다. 게다가 값싼 중국산 미사일이 아주 값비싼 이구남의 건조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우려도 있다. 미 해군에 따르면 미국과 그 동맹국의 주력 미사일 하푼의 개량형의 가격은 120만 달러. 중국은 미사일의 가격을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서방 군사 당국자는 중국의 제조 비용은 미국보다 낮아 같은 미사일보다 싸게 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어 최신의 미국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의 건조비는 하푼의 약 1만 배가 되는 약 130억 달러에 이른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국이 우위에 서기 시작한 미사일의 사거리 전쟁에서의 실지 회복이다. 미국에서는 90대0 미사일이나 해상 발사형 미사일의 개량을 하고 있다. 보잉은 대형 미사일 하푼 개량에 힘쓰고 있으며 레이시온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는 대한 버전은 시험 단계에 있다. 미국 해군에 대한 공격기의 확충과 신무기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록히드 마틴은 지난해 12월 신형 장거리 대함 미사일의 1년의 시험이 성공하여 미 공군의 첫 회분을 납품했다고 발표했다. 이 스텔스 설계의 미사일은 해군 함선에도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중국 서부 고비 사막에 있는 모의 활주로 2013년 중반에 촬영된 화상에는 활주로의 남단의 전투기 같은 것이 나온다.
약 3년 후 2016년 후반의 화상에서는 공격되었다고 생각되는 비행기의 삼각 날개와 기체의 일부가 잔해가 되고 산속에 산란하고 있다. 전 미공군 정보분석관으로 현재는 군사정보 서비스 회사 제인의 주석조사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는 숀 오코너 등 위성 화상 전문가들은 이곳이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시험 발사 시험장이라고 특정했다.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중국 서부의 복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장이 있어 공군 기지, 연료 저장 시설, 항만, 선박, 통신 거점, 레이더 등을 본뜬 표적으로 발사 실험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인다. 미 해군 사령관 토머스 휴가토와 하비에르 곤살레스가 2017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위성 화상에서 미국 항모 로널드 레이건과 요코스카 기지 등 주일 미군의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둔 훈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훈련이 일본군의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작전 같은 공격의 리허설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군은 미 항모가 진주만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격침할 수 없었지만 주해 항공쇼의 애니메이션은 이러한 일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적군의 미사일은 적군의 항모에 멋지게 명중.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수비적 역습 작전은 예상대로 결과를 거두었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